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 기묘한 이야기로 저의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쿄 K짱이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나가오카 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성 2명이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묘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1979년 5월 23일 수요일 정오 혹은 14시경 나가오카 교시에서 파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주부 A씨와 B씨가 있었어요. 자, A씨는 당시 나이 43, 그리고 B씨는 당시 나이 31였습니다. 자, 이 둘은 파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로 마트 보이시나요? 저쪽에 이거. 자, 두 여자분은요, 그 나가오카 텐지역 근처에 있는 한 남쪽에서 한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슈퍼, 지금은 이즈미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즈미야라는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옛날에는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어. 어쨌든 개점 전인, 오픈 전인 한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 약간 신선 식료품 있잖아, 식품들 같은 거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늘어놓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자, A와 B씨는 1979년 5월 23일,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이즈미야에서 평소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가 지나서 가게에서 그냥 벤또 있죠, 도시락을 구입하고 일이 끝난 뒤에 카요가오카에 있는 북북서에 인접한 사토야마, 이게 그냥 산 이름이에요. 야마가 산이거든요. 자, 사토야마에서 고사리를 따러 간 거야. 둘이서 벤또를 가지고. 자, 이즈미야에서 이 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한 약 2.2km에서 2.5km 정도 됐대. 1979년 5월 23일 둘이 이제 일 끝나고 나가오카교의 뒷산으로 향합니다. 근데 A씨는 이때만 해도 그때 7번 정도 고사리를 따러 간 그 경력이 있었어. 경력이라기 좀 그렇지. 어쨌든 7번에 그 해에만 7번이나 고사리를 따러 갔었고, B씨는 고사리를 처음 따는 초보자였던 거야. 자, 그리고 B씨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10시에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벤또를 가지고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오후 한 3시 정도에 타가소에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어. 두 사람은 야산, 그 기슭에 있는 사원이 있었는데 거기 밭 근처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오전 11시 정도에 산에 들어갑니다. 자, 산에 들어가는 걸 그럼 누가 봤는데요? 자, 둘이 산에 들어가는 건 사원 근처 택시 조성 공사하는 그 현장 경비원이랑, 그리고 등산로였잖아. 그 산이 등산로였기 때문에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부부가 이 두 여자가 산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거야. 자, 고사리를 캐러 간 것이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사리를 캐러 갔었대. 그런데 문제는 이 2명의 여성이 산에 들어갔는데 이틀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야. 1979년 5월 25일 교토 나가오카교 인근 산에서 그냥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에 의해서 여자 A와 B가 산 정상 부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어딘지를 제가 위치를 지도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여기에요. 자, 저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자, 이게 나가오카 시내 관련 현장 부근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나온 그 지도인데요. 자, 동그라미 둘레가 시체가 발견된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채움 시작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일했던 곳이야. 근데 이 루트로 갔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갔으면 이 루트로 가지 않았을까 어린 짐작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게 실제 구글 그 지도인데요. 동그라미 친 데 보이시죠? 저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사체가 이 정도에서 발견됐다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진. 자, 바로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고사리 채취 사건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거지. 여기 나카오카 쿄시를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흰색으로. 이 둘러싸여진 부분이 카요가오카. 그냥 그때는 산이었지.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사체가 발견됐다고 그 추측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뭐냐면 4년 뒤의 사진이야. 이 사건이 일어나고 4년 뒤에 일어난 사진입니다. 3년 뒤에 1982년도의 사진이고 이거는 1979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죽은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냐면은 B씨 같은 경우는 고사리를 캐고 3시에 아이를 데리러 타가소에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타가소에도 안 갔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B씨의 남편이 그 깜깜한데 그 밤에 야산을 가가지고 수색해 혼자. 그리고 다음날 24일 아침부터 A씨의 남편도 같이 B씨의 남편이랑 수색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 그리고 24일 2시 50분경에 무코마치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들이 지금 없었다고 실종 신고서를 제출해요. 자, 무코마치 경찰서는요, 경찰 30명을 투입해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등산로 입구 근처에 있는 이게 뭐냐면 자쿠조우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적조원이라는 곳이야. 그 적조원이라는 그 밭에 2사람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 자꾸 적조원이라는 그 인근 택지 조성 그 현장 경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23일 한 아침 11시쯤인가? 여자 2명이 산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저 그날 수색은 심야에 이르는 밤까지 계속되지만 결국에 찾지를 못했어. 그리고 25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수색이 시작됩니다. 무코마치 경찰서 경찰들과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 동료, 그리고 지역 소방단 등 총 120명, 그리고 경찰견 3마리까지 수색에 가담해요.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산정 부근 덤불에서 그러니까 짐승도 약간 잘 갈 수 없는 되게 작은 골목이 있었대. 그 공간 옆에 한 45도 가까운 경사면에서 경찰관이 막 짖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갔지. 거기서 A씨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자, 다음 A씨의 사체가 발견된 위치에서 한 10m 정도 조금 더 올라간 곳에 B씨의 시체도 발견이 되죠. 자, A씨의 시신은 야산 정상 부근 정도에 있었어요. 정상에 있었어. 그런 45도 정도 가까운 경사면에서 머리를 계곡적으로 이렇게 향한 채 누워서 쓰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누웠는지 이렇게 누워져 있지만 이렇게 계곡적으로 목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죽어 있었대요. 자, 그리고 그 당시 복장이 어땠냐면 스포츠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셔츠 단추가 일부 뜯겨져 있었어. 그리고 버튼 같은 거, 단추 같은 거 현장에 다 떨어져 있었던 거지. 신발은 벗고 있었어요. 하지만 청바지는 제대로 입고 있었대. 그러니까 옷이 다 뜯겨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벗겨져 있었던 거야. 누가 다 뜯어놓은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근데 마치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정돈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었대. 소름 끼치지. 바지도 되게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있고 다 돼 있었던 거야. 근데 A씨의 시체가 손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어. 그리고 다른 좀 끔찍한데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그리고 발로 걷어차인 것 같은 그런 상처들이 30군데나 돼 있었어. 피하 출혈. 그리고 갈비뼈 9개가 다 뜯겨져 있었지. 파손되어 있었어. 근데 직접적인 사인은 양손으로 목에 졸린 것에 대한 질식사로 나왔어. 그러니까 온몸에 걸쳐서 30개 정도의 멍이 있었고, 피하 출혈이 있었고, 9개의 늑골이 파손되고, 간까지 이미 파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거지. 그리고 시신 옆에는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 안에는 2,000엔 정도가 들어간 그 배낭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A씨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검출됩니다. 혈액형은 뭐 A형 또는 뭐 O형이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거지, A씨는. 그래서 옷이 반 뜯겨져서 벗겨져 있었고, 하지만 몸은 되게 다소곳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자, B씨의 시신은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슬로프를 몇 미터 조금 더 올라간 곳에 있었어. 굉장히 개방된 공간에서 발견됐대요. 그리고 근데 B씨의 상태는 엎드린 상태에서 배낭을 짊어진 채 이렇게 죽어 있었어. 하체는요, 알몸이었어요. 하체는 알몸. 그러니까 팬티와 스타킹, 그리고 속옷이 다리에 이렇게 걸쳐진 채 다 엉켜붙어 있었대.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이렇게 다 벗긴 거지. 속옷이랑 바지랑 스타킹 다. 그래서 막 이 다리에서 이렇게 엉켜져 있었고, 하체는 다 알몸이었던 거야. 속옷은 다 찢겨져 있었고, 청바지, 신발이 시신 옆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또 차기의 모습에서 그 여자가 신상 차기를 봤을 때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보였대요. 왠 줄 알아? 그녀는 이렇게 엎어져 있었잖아. 발견자가 그녀의 몸을 딱 이렇게 일으켰는데 왼쪽 가슴에 칼이 꽂혀져 있는 상태였어. 이렇게. 그래서 B씨의 사인은 왼쪽 가슴에 칼이 깊게 찔려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로 죽은 거야. 자, 칼은 그녀가 입고 있었던 폴로 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에도 피부 안까지 다 확 박혀 있었던 거야. 그것은 마치 심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찔러가지고 찌른 것처럼 되어 있었어. 그래서 봤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폴로 셔츠를 걷어 올려서 일부러 여기다 칼끝을 대고 피부에 일부러 맞춰가지고 이렇게 찌른 것처럼 해놓은 거야. 이 상태가 아니고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를 맞춰가지고 찌른 것처럼. 자, B씨의 시신은 시신에도 손으로 목에 졸린 흔적이 있었어. 또한 주먹이나 발로 걷어찼 흔적도 있었어요. 근데 B씨는 더 심했어. 칼에 맞은 것뿐만 아니라 50군데에 달하는 피하 출혈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군데 넘게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뜻이야. 직접 사인은 칼로 찔린 출혈사로 죽었습니다. 자, 왼쪽에 박힌 칼은요, 왼쪽 4번째 갈비뼈를 뚫고 나가가지고 심장에서 폐까지 찔렸어. 대단하지? 이게 남자겠지. 이게 여자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넣기가 힘든데 갈비뼈를 넘어가지고 심장에서 폐까지 찔렀다는 건 웬만한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B씨의 몸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어. 그런데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가 부착되어 있었어. 감정 결과 O형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니까 강간당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범인이, 말하기 좀 더러운데, 이물질이나 되게 이런 물건이나 약간 자신의 그 성기로 이 여자를 여자 안쪽 질벽 있잖아. 거기다가 능욕을 하고 치욕감을 준 것으로 추정돼요. 이런 당시 주간지에 그런 기사가 있었대. 그러니까 능욕한 거야. 그냥 이물질이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막 여자를 이렇게 막 한 거지. 여자가 막 하니까 죽여버린 거야.
자, 경찰은 살해에 쓰인 흉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흉기가 키우현 세키시에서 제작됐대요. 유통되고 있었던 제품인 게 밝혀져요. 근데 그냥 그것뿐이었어. 그리고 여러분 끔찍한 게 뭔지 알아? 두 사체가 모두 아킬레스건이 절단되어 있었대요. 아킬레스건 알죠? 발목 있는데 그거 끊으면 어떻게 돼? 못 걸어. 그래서 범인이 아마도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킬레스건을 미리 잘라놓고 범행을 저지른 걸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 끔찍하지. 자, 피해자 B씨의 왼쪽 가슴에 꽂혀있던 그 칼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칼이었어요. 길이가 30cm, 칼날 길이만 해도 18cm의 굉장히 큰 칼이었지. 그리고 최대 폭이 4.5cm, 디자인은 갈색이 나무로 되어 있는 칼이었대요. 그런데 이 키우현 세키시에서 제조된 이 칼이 몇 개였는 줄 알아? 7만 개나 유통되어 있었던 거야. 그 중 한 개였어. 7만 개 중 한 개. 자, 사건 전 몇 년 전에 이미 단종되어 있는 칼이었대요. 그리고 제조업체 각인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무명, 이름이 써있지 않고 아울렛 제품 그대로 유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7만 개인데 어떻게 찾아. 뿐만 아니라 칼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어. 자, A씨와 B씨의 배낭에서 직경 10cm 정도의 고사리가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비어있는 도시락을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서 갔잖아. 산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고사리를 캐서 돌아가는 중에 아마 이렇게 사건을 맞닥뜨린 것 같아. 그래서 위 내용물 안에 쌀알이랑 뭐 김 이런 들 소화 상태를 봤을 때 한 밥을 먹고 1시간 이내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행 시간은 대략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로 추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이 발견돼요. 자, 그 종이 조각은요, 그 이지야마, 이 두 명이 일했던 그 마트의 영수증이었어.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이 여자들 나가노오카구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일했던 편의점 그 영수증이었는데 뒷면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실제 메모지예요. 실제 이들이 썼던 메모입니다. 자, 그 뒷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읽어드리면 쫓기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끝내 경찰은 이 메모가 어떤 의도로 쓰여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 메모는 연필로 쓰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에 연필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한 끝에 A씨의 사체로부터 약 한 1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부러진 연필심 하나가 나왔어. 연필심. 이게 뭘까? 그치? 다스케테 구다사이. 고노이토 와루이토. 그치, 이상하지. 근데 여기서 쫓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글자 있죠? 두 개 글자. 이 글자가 나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 쫓기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해서든 그 범인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을 때 숨었을 때 이거 막 급하게 쓴 게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은 한 거야. 그런데 이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두 글자가 한문이 아니고 가타카나인 거야. 근데 여러분 가타카나 아시죠? 가타카나가 뭐냐면 외국말을 표기할 때 쓰는 그 글자예요. 일본에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가 있잖아. 근데 이 두 글자만 가타카나로 쓰인 거야. 근데 그냥 이거 A씨의 성격일 수도 있고, A씨가 그냥 어떤 글자는 가타카나로 쓸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이제 그렇게 남해, 이런 건 저도 가타카나로 쓰거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문자 주고받을 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획수가 적으니까, 한문보다는 획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가타카나 이렇게 빨리 쓴 건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아마 사람들은 그냥 획수가 적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고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추측했대요. 그리고 다스케테 구다사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막 쫓기고 있어. 근데 이 종이를 여러분들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원하면 이 종이를 어딘가에 숨기거나 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고 도망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조금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이상한 거지. 그리고 고노히토,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자가 그러면 확실히 그 상태에서 쫓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건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지.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요 라고 쓰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쓴 건 혹시 안면이 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되게 막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 그치? 원래 약간 어떤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자, 그래서 봤을 때 뭐냐면 어떤 남자에게 습격을 당했어. 그래서 B는 어떤 시설에 붙잡혔고 A씨는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몸을 감췄는데, 이 남자가 A씨까지 발견을 해서 두 명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야. 또 도망갈 거니까.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이 둘을 폭행을 한 거지.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을 미리 잘라놨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아파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강간을 한 거야. 뭐 일단 이 남자의 목적은 처음에는 강간이었겠지. 그치? 근데 이제 B씨를 막 급하게 바지를 막 벗겼는데 그때 A씨가 도망간 걸 수도 있고, 그때 도망간 A씨를 잡아가지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고 두 명을 이렇게 놓고 일단은 뭐 이 여자를 뭐 죽이고 그 다음에 이 A씨한테 강간을 한 걸 수도 있지. 몰라, 여러 가지 추측이 되게 많이 있었어. 그리고 A씨를 강간하고 나서 굉장히 흥분을 했던 범인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지 않게 하려고 계속 때린 거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죽였지. 그리고 먼저 범인에게 붙잡혔던 B씨가 알몸을 이렇게 감추려고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범인이 A씨와의 그거 강간이랑 그 A씨를 교살한 뒤에 B씨한테 농락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자, 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남자 나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건 모르는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건 그잖아. 이 남자 나쁜 사람. 나라면 그렇게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슈퍼에 자주 왔다 갔다가 한 사람, 슈퍼에 자주 왔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고사리 뚫고 계신가 봐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추측은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유일하게 증거로 채택된 이 메모에서 느낄 수 있는 건 A씨는 일단 도망치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거죠. 아이고, 너무 슬퍼. 그리고 이게 필적 감정 결과로 A씨의 필적이 맞다고 나와요. A씨의 주머니에서 발견됐으니까. 저는 이 메모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을 연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이런 말도 있었어. 이거는 이 여자가 쓴 게 아니라 범인이 쓰라고 강요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좀 사건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앞에서 야 그렇게 써.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 막 사이트마다 이 메모는 누가 시켰다, 범인이 시킨 거다, 아니다 도망가다가 쓴 거다, 뭐 그럼 연필은 어디 있냐? 아니, 썼으면 연필이 있을 게 아니냐?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요 정도 1cm 정도 되는 연필심만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되게 많았어. 자,
자, 여러분 봐봐야 돼. 생각해봐. 1979년도였어. 몇십 년 전이야. 79년. 80년대도 아니야. 자, 그때 어때요, 여러분? 과학수사라는 그런 게 있었을까? 과학수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자리 잡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고전적인 수사 방법으로밖에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야? 기껏해야 사체의 뭐 그 상황, 그리고 발자국 같은 거, 목격자, 이게 단 거야. 그리고 이미 그 칼을 흉기는 지문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7만 명이 그걸 유통을 시켰어. 7만 개를 유통을 시킨 거야. 그리고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고 범인을 추적할 뭐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산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79년도니까. 그래서 경찰은 탐문 수사로 추측 이런 거를 기반을 두고 용의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인적이 없는 어느 산 중에서 사람이 죽었어. 이거 어떻게 밝힐 거야? 그치?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사건이 됐죠. 근데 실제로 경찰이 몇 명의 용의자를 추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라데를 하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가라데 알죠?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있으면 일본은 카라데잖아. 자, 경찰은요, 전신을 심하게 구타당했다는 점에서 범인이 힘을 좀 쓰는 가라데나 약간 이렇게 무술을 연마한 사람으로 추측을 했어.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사건 당일 25일 날 산에서 도망치듯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목격된 거야. 그리고 얘가 가라데를 배웠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어.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범행 추적 시간 있잖아. 23일에서 25일. 그런데 이때 이 가라데를 한 소년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풀려나요. 자, 그리고 다른 용의자를 또 구했어. 경찰들이 용의자를 또 수사선상에 올려놨어. 신원을 알 수 없는 2인조 남성이었어. 왜냐면 그때 부부가 있었고 그 공사 현장에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2명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 주부들 2명이 산에 오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 뒤에 인근에서 목격된 수상한 남자 2명이 그 산을 올라가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이 2명의 신원 파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남자 2명이 올라간 걸 봤어 라는 목격자는 있는데 이 남자 2명의 신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 거지. 그때 뭐 차가 있으면 지금은 그 앞 카메라 있잖아. 차에도 카메라 있잖아. 블랙박스 같은 거. 그런 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근처 산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에 CCTV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볼 수 있는데 1979년도에 CCTV가 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찾아요. 못 찾아.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사건이 좀 지난 다음인데요. 이 근처야. 이게 지금 사체가 발견된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지. 산 입구야. 좀 으스스하지 왠지 좀 그치. 실제예요. 실제 장소예요. 자, 이거는 2014년도 4월 정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사건에 관련해서 전해진 수상한 사람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자, 몇 명을 여러분께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사건의 전연,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전연에 이 산에서 한 명의 주부가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될 뻔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둘이 죽었던, 이 주부들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한 300m 정도 덤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고사리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 근데 어떤 여자가 이제 이 고사리를 막 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야. 아, 고사리 채취하고 계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걸어왔지. 그래서 그 주부가 이렇게 막 고사리 채취하다가 딱 봤는데 그 남자가 30cm 정도의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대. 고사리 캐요? 이 사건이 일어난 전연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그 주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7, 80m 떨어진 곳까지 다행히 남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진짜 죽을면서 다 달렸대. 여보! 막 이러면서. 다행히도 남편이 한 70m, 80m 정도의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갖고 도망쳤대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사건을 듣고 이게 제보를 한 거야. 저도 그렇게 한번 당할 뻔한 적 있다고. 제 고사를 캐고 있는데요.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사를 캐고 있어요 라고. 혹시 그 남자가 아닐까요? 나 소름 끼쳤어요. 또 말하면서. 혹시 그 남자가 아닐까요? 그 남자 나이가 한 40살에서 45세 정도로 보였고 키는 한 170 정도? 그리고 옷은 그때 한 쥐색으로 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자, 그리고 죽순 도둑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죽순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는데, 자, 죽순을 땅에서 이렇게 다 빼가지고 그 통째로 가져간 게 아니라 어떤 것만 가져갔냐면, 죽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이걸 가져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런 대나무 이런 여기서 날카로운 칼로 자른 것 같은 그런 죽순을 이렇게 잘라버린 것 같은 거 있잖아. 이런 흔적이 되게 많이 보였대. 근데 이 죽순 이렇게 칼로 그냥 이렇게 다 잘라가버린 그 남자도 잡히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또 다른 의심을 해보는 거야. 폭주족. 그때 당시에 그 이 산 근처에서 폭주족이 되게 자주 돌아다녔대. 그래서 혹시 폭주족 그 불량 그룹에 의해서 공격당하진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당시의 신문 기사에 났었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건 한 6일 전에 현장 부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어떤 주부에게 또 어떤 남자가 말을 건 거야. 말을 건 거야. 그런데 이 주부의 말하는 것도 똑같아. 나이가 40세에서 한 45세 정도로 보였다고 말했고, 옷은 스포츠 그냥 일반 셔츠에 바지는 경장, 그러니까 그냥 셀러리맨 같은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3건이나 됐어. 그런데 대부분 무슨 요일이었는지 알아? 수요일이랑 목요일이었어. 근데 이 남자가 이 주부한테도 그랬대. 사건 6일 전에 고사리 채취하고 계시나봐요. 고사리.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건 6일 전에 말을 건 중년 남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1년 전에 남편한테 도망간 그 여자 있지. 그 여자랑 말한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의 그 둘이 말하는, 그 주부의 2명이 말하는 그 인상착의를 그려요. 바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 그 주부 2명이 말한 인상착의가 이 사람인 거야. 동일한 거야, 거의. 그런데 경찰들은 다른 추측도 해봐. 건축 일을 돕고 있던 28살의 남자와 26살의 남자를 이렇게 의심을 해봐요. 5월 23일 한 2시 정도에 현장의 산에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이 내려오는 걸 한 지역 주민에게 목격돼서 그 지역 주민이 경찰에 말을 한 거지. 아니, 나 2명 남자를 보긴 봤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근데 일단 경찰은 이 목격자가 증언을 했으니까 그 남자의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이제 용의자로 선상에 세운 거지. 2명 중 한 명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얌전한 애였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대. 그리고 되게 싸움을 자주 가는 거야. 하라거라 막 이러면서, 이런 애 있잖아, 성격 양아치 같은. 그래서 그 남자애는 불량한 애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한 애였던 거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한 명 좀 이렇게 얌전한 애는 뭐 소년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다른 2명에서는 그냥 얘네 두 소녀는 아닌데 26살, 28살인데 28, 28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20대 후반에 2명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위에서 이렇게 툭 막 이랬어. 시끄럽다고. 고민하사. 자, 어쨌든 이 2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치? 그리고 2사람은 그 근처 공사 현장, 그러니까 공사 일을 돕고 건축 일을 돕고 있었고, 걔네 둘이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녹색 자전거를 타고 토야마 길을 막 산을 지나가지고 그 토야마 길을 막 달린 게 목격이 돼요. 당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 1979년 5월 30일 목요일날 건설 근로자 2사람의 의혹, 고사리 채취 주부 살인사건이라고 신문에 나와요. 교토부 나가오카교시의 산에서 고사리 채취하고 있던 2명의 주부가 살해된 사건으로 교토 부경 무꼬마치 경찰서 수사본부는 당일의 행동에 의심이 많은 6명 정도의 유력한 참고인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 31일까지 그 용의자 선상에 올라간 사람 중에 이 2명의 남자로 한정됐다. 자, 2사람은 도시의 건축 노동자 A와 B 28이라고 나왔어요. 2명은 모두 불량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2사람은 사건 당일 23일 오후 현장 야산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하산한 뒤에 모습을 감추었다. 또한 전날까지 현장 근처의 신사 부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배회를 하거나 사건이 있는 날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좀 양아치 같은 애들 있잖아.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가장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점이 눈에 띄었다. 2사람 중 특히 A는 성격이 난폭하고 지금까지도 종종 싸움을 하는 등 불량한 동료마저도 그를 고집센 망나니라고 불렀다. 특히 수사본부가 중시하는 건 살해당한 2사람에게 주먹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상처가 많이 있는 것으로 가라데를 냈던 그 난폭한 성격, 그 A의 의혹이 강해졌다. 수사본부는 이어 2명의 당일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곧 불러 신문할 것이다 라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사건이 있던 밤 2사람이 집에서 되게 되게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는 모습 등이 목격이 되었어. 자, 경찰은 2사람의 당일 알리바이나 흉기가 그 식칼. 니네 이거 어디서 났어? 니네가 찔렀잖아. 이렇게 추궁을 했지만 결국 2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증을 잡을 수가 없던 거야. 그리고 2사람이 근무했던 건설 회사의 사장이 당시 그 2사람의 알리바이를 증언을 해줘요. 나 같이 있었다니까. 얘네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그 여자 2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풀립니다. 풀려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나이는요 25세에서 30대 정도의 흰 셔츠에 청바지 모양의 바지, 그리고 아무 짐도 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남자를 누가 또 발견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등산객으로 보이지 않는 남자 2명이었대. 그리고 이 여자들이 들어간 뒤에 10분 정도 뒤에 들어갔지만 아까 전에 말했잖아. 2명 발견 못했다고. 이 수상한 남자 2명이 이 주부들이 들어간 뒤에 10분 뒤에 들어갔는데 뭐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친 남자 2명이 있었죠. 그 남자 2명인 거야. 근데 그 남자 2명의 조금 더 자세한 인상 차기가 나왔는데 나이는 25세 30대, 그리고 흰 셔츠에 청바지, 짐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등산객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산림 대나무 숲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산림 소유자한테서 목격이 됐어.
목격 시간은 5월 23일 11시 정도였고, 하지만 두 사람을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정체도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실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이런 형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형태였대. 그 주부들 말에 의하면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상태였던 거지. 칼을 30cm 정도 되는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건 그냥 상상한 그 주부들의 말을 빌려서 만든 그런 그냥 인상 차기 모습이에요. 고사리 캐고 있어요? 완전 소름 끼치지 않냐? 그 산에서? 야, 그 부인은, 그 첫 번째 아줌마는 남편이랑 애가 있었기 망정이지. 난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 같아. 우리 사람이 너무 무서운 목소리도 안 나오지 않아? 자, 어쨌든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 한 6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현실상 범인으로 딱 확정 지을 만한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끝내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수사본부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냥 미해결로 남게 돼요. 그리고 5년 뒤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5년 뒤에 1984년 두 여성과 같은 나카오카쿄 마을에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거, 방화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 혹시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화가 뭐냐면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걸 방화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불이 난 게 아니라 누가 불을 지른 거야, 일부러. 이걸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방화 사건이 나.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 C가 사망한 채 발견돼요. 여성 한 명이 죽어. 그런데 뭔지 알아? 이 여성 C가 5년 전에 아까 그 2명과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여자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2명이랑 같은 편의점에서 일했던 여자야, 5년 전에. 이 여자가 방화 사건으로 죽었어. 왜 하필? 자, 그런데 사건 당일날 원래 A랑 B랑 이 C가 같이 고사리를 따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따라 C가 그냥 뭐 일찍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 C는 살은 거야. 먼저 일찍 집에 갔기 때문에. 그 나중에 A랑 B랑은 죽였는데 그 편의점에서 일했던 C를 추적한 거지. 그리고 찾아내서 불을 질러서 죽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집에 불이 나면 도망을 나오거나 어떻게 하면서 뭐 불을 끄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왠 줄 알아? C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C의 시신이.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담요에 쌓아서 이렇게 죽여놓은 거지. 근데 봐봐, 여러분. 집에다 불을 내는데 그럼 진짜 불 내면 되지. 그 사람을 이렇게 담요로 말아가지고 놓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은 그냥 우연이다, 아니다, 그런 사건은 없었다, 그냥 도시전설이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무마시켜버려. 그런데 방화 사건 역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돼요. 미량으로 검출돼요. 그런데 이 혈액형이 뭐였는 줄 알아? O형이었어. 그런데 A와 B씨의 근처에서 발견된 그 채모와 정액이 O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도 O형이에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정말 경찰들 말대로 도시 전설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 별다른 진전도 보지 못한 채 1994년 5월 24일
공소시효가 성립돼서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히 이 산에는 뭔가 신들린 산이다. 여기 신들린 데다. 여기 뭔가 마가 낀 데다. 이런 말이 있었대. 왜냐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여성 2명이 살해된 그 근처에서 있잖아. 마라톤, 그러니까 그 조깅을 하고 있던 주부가 실종돼요. 죽은 여기 근처에서. 그리고 반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었대. 그리고 그 사라진 주부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산 근처에서는요, 강간 미수 사건, 강간 사건 등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대요. 이 산 근처, 그 동네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분명 뭔가 귀신 들린 데야. 가면 안 돼. 아니 낮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밤에는 더욱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소문이 막 돌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진짜 동일범일까요? 이 사람이 범인? 아니면 그 신원불명의 2명의 남자가 범인? 아니면 공원 그 건축 일을 하는 그 2명의 남자가 범인? 아니면 그 남자 1명이 범인? 누굴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쿄 K일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2시 아프리카TV 기묘한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오야스미나사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